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당신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진심을 다해 대해온 사람이 알고 보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다가온 사람이었다면 그 순간의 배신감과 상처는 어디서부터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착하고 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계산적이고 영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순진한 얼굴로 다가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교활한 사람을 떠올릴 때 눈빛이 날카롭고 말투가 교묘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따뜻한 말투를 쓰지만 속으로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계산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조종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이었습니다. 윤정은 회사에서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늘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동료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며 다가왔고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신뢰했고 속마음을 터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조금씩 다른 사람들에게 흘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순간에 그 정보를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사실을 알고 선뜻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대가로 상대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내가 곤란할 때 꼭 도와줘야 해. 겉으로 보기엔 착한 행동 같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동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언제나 좋은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윤정의 동료였던 지영은 그녀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윤정이 했던 말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미묘하게 달랐다는 것을 깨닫고 조심스럽게 다른 동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둘씩 윤정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윤정은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영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절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상처 주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를 감싸는 척하면서 은근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조종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교묘하고 치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뱀처럼 교활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특징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뢰하고 마음을 엽니다.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착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계산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구별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은 언제나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합니다. 이들은 남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동정하는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손을 내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한 동료가 다가와 따뜻한 말로 위로합니다. 정말 힘들겠네. 내가 이해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기대했던 도움은 없습니다. 그저 듣기 좋은 위로일 뿐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 걸음 물러서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둘째, 이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탁월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늘 배려심 많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철저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만 친절을 베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합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누군가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두가 불편해하고 있을 때 이들은 나서서 따뜻한 말을 건네고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 순간 자신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며 자신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셋째, 그들은 절대 직접적으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은근히 상대를 조종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끌고 갑니다. 이들은 대놓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듣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동료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아. 다들 너를 믿고 있잖아. 처음엔 칭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이 일을 맡아야 한다는 압박이 됩니다. 이들은 직접 부탁하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넷째, 이들은 절대 자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희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얻습니다. 마치 손해를 본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늘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밥을 사고 작은 선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베푼 만큼 반드시 보답을 받으려 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도와줬잖아. 이번에는 내가 좀 도와줘야지. 처음에는 부탁처럼 들렸지만 점점 강요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빚을 진 것 같은 부담을 느꼈고 어느 순간 그녀의 말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은 절대 강압적인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신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상대를 안심시키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이들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너무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가고 어느 순간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한 사람과 교활한 사람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경계가 놀라울 만큼 희미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배려하는 말투를 쓰며 아무런 악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속으로 철저히 계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다섯째, 이들은 절대 직접적인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상대의 입지를 흔들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절대 대놓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대한 작은 의심을 심어 놓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지 않아? 혹은 그 사람이 이번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돼? 이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신뢰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도 주변 분위기를 조성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사람들은 명확한 증거 없이도 누군가에 대한 의심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유도 모른 채 고립된 기분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능숙합니다. 누군가 감정을 앞세워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토로할 때 이들은 침착한 태도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용해 상대를 더 불리한 입장으로 몰아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부당한 일을 겪고 그것에 대해 감정을 드러내며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흥분할 필요 없잖아. 우리 차분하게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흥분한 여러분과 침착한 그 사람을 비교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의 본질보다는 누가 더 이성적으로 보이는가에 따라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절대 큰 소리를 내거나 자신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감정을 드러내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성숙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집단 내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감정을 앞세운 사람이 됩니다. 일곱째, 이들은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의 동정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그 모습조차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그들의 상황이 딱해 보여 기꺼이 돕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그들은 언제나 피해자이고 언제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들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힘든 상황에서조차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을 찾아갑니다. 이들은 단순히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약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돕는 사람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함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 합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도움을 주면서도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점점 그들과의 관계에서 소모된다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들의 특징을 알아본 만큼 이제는 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들의 교묘한 조작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대가 순해 보이면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착한 미소, 부드러운 말투, 언제나 친절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착해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본질일까요? 아니면 단지 사람들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교묘한 가면일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너무 쉽게 다가오고 너무 빠르게 호의를 베풀 때 우리는 그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교활한 사람들은 순진한 척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움직이는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절대 노골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부채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사소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적응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친절함에 감동하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서서히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도와줬잖아. 혹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라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빚입니다. 그리고 교활한 사람들은 이 빚을 이용해 상대를 조종합니다. 겉으로는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상대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대가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느끼게 하는데 능숙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선택이 철저히 조종된 것이지요. 또한 이들은 희생하는 척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더 큰 이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괜찮아.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상대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도움을 주면 고맙다는 말 대신 이런 상황에서 너밖에 없네. 혹은 나를 이해해 주는 건 너뿐이야. 라는 말을 던집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도와준 사람은 단순히 한 번의 도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교활한 사람은 그 부담을 이용해 계속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종당하면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점점 당연해지고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게 교활한 사람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들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조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활한 사람들에게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먼저 그들의 방식과 패턴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심리를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조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적 빚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과한 호의를 베풀 때 무조건적인 감사함보다는 이 관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호의가 반복될수록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꾸준히 도움을 준다면 단순히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움을 받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다 라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괜찮아, 나중에 기회되면 도와줘라고 한다면 순수한 의도로 베푼 호의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언젠가는 나를 도와줘야 해 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이미 감정적 빚을 지우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모호한 부탁은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직접적인 요구보다 암묵적인 부탁을 합니다. 내가 해주면 정말 도움이 될 텐데 이걸 해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야. 이런 말들은 직접적인 부탁이 아니라 상대가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명확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면 정말 힘들겠네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식으로 반응하면 상대는 더 이상 강요하지 못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거절에 대한 부담을 상대에게 떠넘기려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일방적인 희생을 멈춰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을 약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 상대가 스스로 희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희생이 반복되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 번쯤 그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희생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넷째,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에서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어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불편한 감정을 주는 관계라면 그 관계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늘 내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내가 결정할 문제야. 혹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짧고 명확한 대답만으로도 상대는 쉽게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다섯째, 관계를 주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늘 상대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계를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면 그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늘 받아주던 태도에서 벗어나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야 라고 단호하게 반응하면 그들은 더 이상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계산 속에 우리 자신을 가두지 않도록 늘 냉철한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가질 수 있는 태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친절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치밀한 계산과 이익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전략적으로 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교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상대의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살펴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종종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도움을 많이 주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는 슬그머니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의 태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보다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말로는 늘 우리를 생각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의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이 일관적인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애매한 상황에서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모호한 태도를 이용해 상대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때로는 친절하게 대해주다가 갑자기 차가운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그들에게 맞추려는 심리를 유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에 익숙해지면 결국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들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듯한 느낌이 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움을 줄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에 능숙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필요할 때마다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베푸는 입장이 되고 그들은 우리의 호의를 이용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기 전에 이것이 건강한 관계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도움이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는지, 상대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도움을 주는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인가? 라고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넷째, 감정적인 반응을 줄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그들은 더 쉽게 우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감정적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들은 그 틈을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감정적인 압박에 쉽게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결국 교활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방식과 패턴을 이해하고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교활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대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활한 사람을 대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심리전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부드럽고 친절하지만 그 속에는 계산과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효과적으로 상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르는 척하면서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를 지배하고 있다고 느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오히려 당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 직접적으로 그들의 의도를 지적하기보다는 겉으로는 모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은근히 우리를 조종하려 한다면 그 시도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말의 이면을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쉽게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상대가 감정적으로 반응할수록 더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분노하거나 상처받을 때 오히려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려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존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을 필요로 하도록 만드는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자신이 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게 만들려 한다면 한 걸음 떨어져서 정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면 굳이 그들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넷째,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상대가 단호하지 않을 때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려 합니다. 우리가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면 그들은 그 틈을 이용하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할 때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 상대는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분명하게 거절하면 상대도 더 이상 쉽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단호하되 예의를 갖춘 태도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필요할 때는 관계를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관계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교활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면 그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지속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힘들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 교활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태도를 가지면서도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교활한 사람들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교활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